4차 산업혁명과 컨텐츠 4.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인 한국은 60년대 자원, 70년대 경공업, 80년대 중공업, 2000년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먹거리는 하드웨어적인 것, 철강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러한 전략으로는 더 이상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엔 먹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먹거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동력인 컨텐츠 산업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전세계 컨텐츠 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 또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보다 월등히 큰 2조 2천억 달러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컨텐츠 산업은 물론 미국이 이끌고 있고 중국이 다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7위의 산업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컨텐츠 산업은 한마디로 거대 시장이고 무한한 성장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가장 중요한 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흥의 나라, 문화 강국의 DNA로 한 가지 대표적인 유튜브 한국 가수의 동영상 조회수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 걸쳐서 7억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5억은 아시아고 1억 2천, 이 중 대부분은 미국이죠. 북아메리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의 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해서 이어서 영화 그리고 뮤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한류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 세계는 한국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의 스펙트럼은 컨텐츠 산업에 그치지 않고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여타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죠. 컨텐츠를 통해서 가져온 한국의 좋은 이미지가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상품을 쓰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 방탄소년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컨텐츠 산업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다양한 컨텐츠 산업들이 있죠. 자, OECD는 조직화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정보, 문화, 오락적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산업. 우리 한국의 컨텐츠 진흥법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컨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 유통, 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이 있죠.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정의하는 주요 컨텐츠 산업들을 볼까요? 한국은 10개의 산업을 컨텐츠 산업 분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직은 제일 큰 출판, 그리고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산업 등이 있죠. 이러한 산업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1997년 시작된 영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이끈 그레이트 브리튼 정책,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일본의 쿨재팬, 중국의 양화 융합에 이르기까지 주요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보고 있죠. 공통적으로 디자인, 음악 컨텐츠를 보고 있고 그 주변에 각국에 맞는 컨텐츠 산업들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산업의 국내 전망을 잠깐 볼까요? 컨텐츠 산업은 한국의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죠. 4년간 평균 5%, 우리 산업은 평균 3%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10개 분야별로 컨텐츠 산업들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가장 큰 출판 산업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컨텐츠 산업에서 게임과 디지털 게임 지식 서비스 등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차 산업혁명의 흐름인
출판 산업, 영화 산업, 영상 산업들은 위축되고 있는 반면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인 게임 지식정보 산업들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흐름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를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성장 산업을 놓고 보면은 지식, 정보, 광고, 게임 산업이 성장 산업. 반면에 사양 산업은 방송, 출판이 사양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3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탄 컨텐츠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중요성은 뭐냐? 이러한 산업의 미래를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개별적인 차별성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IP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의 패러다임 변화를 잠깐 볼까요? 자, 애플 뮤직, 그리고 뮤직 for 안드로이드, 즉 안드로이드에서도 애플 뮤직이 가능하다. 구글이 이제는 유튜브로 10부작 드라마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즈를 제작한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페북과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인의 일상을 공유해 가고 있습니다. 컨텐츠 소비는 이제 오감을 통한 경험 형성으로 가고 있죠. 과거 오프라인 텍스트가 지식 형태로서 문화산업이었다면 이제 온라인 컨텐츠는 경험산업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시공간의 한계, 현실 세계,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컨텐츠 산업진흥원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의 예측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자, 기존의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하에서 컨텐츠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률이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 3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하의 컨텐츠 산업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케이슨이 제시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이러한 컨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으로 컨텐츠 산업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새로운 컨텐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현재 컨텐츠 정의는 OECD가 98년도에 개념화를 시작해서 2006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발간, 유통에 관련된 산업이다. 영국은 창조적 행위로 경제적 가치, 지적재산의 기본 개념, 한국은 문화산업으로 접근. 자, 새로운 컨텐츠는 유형보다는 기능이 결정하고 있다. 컨텐츠란 2007년 OECD가 결정하기를 인간을 위한 조직화된 메시지로서 미디어와 결합하여 전달되는 상품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변하고 미디어가 변하고 따라서 컨텐츠의 개념과 범위도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럼 주요 국가들이 컨텐츠 산업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영국은 UK 디지털 스트래티지 2017을 바탕으로 문화부를 문화 디지털부로 바꾸고 그리고 인력과 인프라 확충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디지털 공화국에 근간해서 디지털 프랑스 정책으로 컨텐츠의 디지털화, 그리고 캐나다는 디지털 캐나다에 입각해서 컨텐츠의 디지털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컨텐츠 장작과 유통을 주장하고 있죠. 일본도 일본 재정 전략 그리고 미래 투자 전략 등에 의해서 경제 산업성과 총무성 전략은 이러한 컨텐츠 산업을 데이터와 IoT 활용을 통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그래서 기존 컨텐츠 산업의 AI와
SNS를 활용하고 VR을 활용하고 IoT를 활용하겠다. 전부 다 방향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기존 콘텐츠가 융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대응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의 미래,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문화산업으로 접근한다면 1, 2차 산업혁명의 관점이고 콘텐츠 산업은 사용화될 것이다. 3차 산업혁명 분야도 투자 감소 분야를 전통 콘텐츠인 광고, 게임, 디지털 미디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30% 향후 5년간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콘텐츠의 재해석과 신전력을 도출한다면 4차 산업혁명 관점의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도전할 수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 제놈 2018 보고서는 미래 투자 성장 분야로 향후 5년간 160% 성장할 분야가 데이터 기반 제품과 서비스 융합, 바로 미래 콘텐츠 분야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과 AI 분야, 이런 분야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응 전략, 여기서 그림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을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의 오프라인 세계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가상의 온라인 세계가 융합되는 혁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출판, 만화, 광고, 지식정보,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모든 콘텐츠 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확장을 통해서 두 세상이 융합되는 형태로 발달할 것이고, 여기에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을 현실화시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기술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다. 이리하여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존 산업은 업그레이드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4.0. K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콘텐츠 4.0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그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경제로서 공유경제의 비중이 1%밖에 안 된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콘텐츠 산업은 오프라인의 현실 중심의 콘텐츠 산업이었죠. 반면에 3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지고, 온라인 세계에서 공유경제의 규모는 5%로 증가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인 온라인 콘텐츠 산업이 되었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의 현실 세계가 온라인의 가상 세계와 융합하면서 공유경제의 비중이 50%를 넘어섭니다. 기존의 문화산업 중심의 콘텐츠 산업이 이제 데이터 중심의 콘텐츠 산업으로 변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이 현실에서 가상으로 간다면 애널로그 트랜스폼은 가상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컨텐츠 as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으로 컨텐츠 산업으로 정리했던 컨텐츠 1.0과 2.0 시대를 거쳐서 이제 컨텐츠 3.0 포털과 게임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의 온라인 컨텐츠 산업이 등장한 데 이어서 이제 컨텐츠 산업은 데이터를 기반한 경험 공유, 이것을 저희들이 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정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가치를 만든 애플은 그 시작이 아이팟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리버를 격침시킨 아이팟의 경쟁력의 핵심은 하드웨어 차별화가 아니라 하드웨어와 아이튠즈라는 플랫폼 서비스의 융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팟이 그대로 발전한 것이 아이폰이고 아이튠즈가 앱스토어가 되면서
세계 최대의 기업 가치를 창출해냈죠. 이러한 애플의 전략은 하드웨어와 플랫폼 서비스가 결합하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화가 이제 유니콘들의 기본 전략이 되었죠. 샤오미, 네스트, 고프로 등 이러한 유니콘들은 하드웨어를 만드나요? 예, 열심히 만들고 있죠.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요? 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IP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데이터를 매개로 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프로덕트 서비스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컨텐츠 산업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매개로 제품과 서비스가 연결되는 DPSS, 현실의 제품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빅데이터화돼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서비스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제품 컨텐츠 서비스를 융합하죠. 저희들이 데이터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 DPSS라고 명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해서 조셉 파인 등은 농업 경제에서 산업 경제, 서비스 경제를 거쳐서 이제는 경험 경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기억하고 인간의 경험의 기억에 남는 개인적인 경험가를 통해서 감정하고 느낌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바로 미래의 컨텐츠 산업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험을 제공하죠. 자, 마인크래프트는 일상의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걷기, 일상의 성취, 나의 컨텐츠, 게임을 통한 수집, 이런 일상의 융합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면서 경험 경제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의 컨텐츠 전략 제안은 오감형 사용자 경험, 그리고 오감 미디어를 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융합되는 크래슈머의 형태, 컨텐츠 산업은 이제 오감 공유의 경험 경제로 간다. 무엇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컨텐츠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부의 컨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문화기술 R&D를 확장한다. 컨텐츠 혁신의 근간을 만드는 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뉴 컨텐츠 산업을 육성한다. 자, 여기에 이어서 경기 컨텐츠 활성화 전략으로서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프라를 조성하고 장르별 컨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정부와 경기도의 컨텐츠 산업 육성 전략은 한마디로 기존 산업은 강화하고 신산업은 발굴하겠다. 바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 육성, 투자 확대, 글로벌화. 이러한 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차별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단히 취약하죠. 컨텐츠 4.0의 제안. 4차 산업혁명 컨텐츠 산업 활성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컨텐츠 생산, 그리고 컨텐츠의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컨텐츠의 커뮤니티, 이 3C가 선순환 융복합하는 생산, 활용, 공유의 순환을 통해서 이제는 융복합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 자, 컨텐츠 생산은 현실 세계와 디지털화,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핵심은 뭐죠?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의 소사이어티 2020, 또 나이언틱의 모델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죠. 한편 인프라 구축에서는 산업별 공유 인프라를 가지고 다층 구조의 진화 플랫폼을 만들고, 상호작용은 컨텐츠의 융복합의 매개체가 되죠. 늘 시장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컨텐츠 융복합 전략에 입각해서 문제를 보면은 컨텐츠 생산 측면에서 1, 2차 산업혁명 때는 텍스트 위주,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때는 다매체 음성과 이미지, 그리고 이제는 오감 미디어로 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을 거쳐서 O2O로, 그리고 이제는 인프라 측면에서는 독자에서 N대1,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N대M의 크래슈머 형태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전체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과 가상에 융합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탈물질화되고 있는 경험경제로 가고 있죠. 이런 컨텐츠의 4차 산업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은 기존의 컨텐츠는 크로스미디어 융합을 하자,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용하고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 신기술 중심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강구하자. 신기술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컨텐츠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융합을 하고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가지고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사회 융합을 하고 그 스마트 컨텐츠로 시장과 융합한다. 첫 번째, 기존의 컨텐츠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컨텐츠 산업 활성화를 분야별로 보면은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프라의 CG 역량 강화 등을 하고, 출판을 위해서는 이북 표준화 2차 창작 커뮤니티를 위해서 인프라, 자기 출판 인프라를 확충한다. 음악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으로 유통혁신을 하고 많은 웹툰 생산을 하는 인공지능, 언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애니메이션은 거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합작과 인공지능 기반의 애니메이션 제작. 이제는 몇 장의 그림만 그리면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주죠. 자,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 엔진, 인공지능 등 개발을 플랫폼화하고 신기술과 융합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의 일상화로 간다. 캐릭터의 경우에도 NFC나 LBS 같은 신기술 융합해서 방송은 MCN과 기존 방송을 융합한다. 이러한 추진 방향을 예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스마트화 전략은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최적화를 하고, 이것을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현실화하는 거죠. 즉, 오감으로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듯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이 인식하고, 해마와 대뇌 피질에 해당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전전두엽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현실을 최적화한다. 즉,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라는 4단계를 걸쳐서 현재 산업을 스마트화시키자. 자,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화 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글로벌 진출을 보죠. 자, 영화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합니다. 이런 수집된 기존의 영화를 데이터화하면은 우리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흥행 패턴을 빅데이터화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즈를 만들 때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인공지능으로 흥행 포인트를 예상하고 개봉 전 국내외 흥행 가능성, 타입, 예고편, 자막 제정 등 비용이 감소되겠죠.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 인프라를 구축하면 비용도 감소하고 여기 필요한 인력은 양성해야 되겠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는 개인화된 부계열 영어로 글로벌 진출을 한다.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경기 대장경 프로젝트는 파주 출판단지와 경기도의 이북을 표준화해보자. 자, 이북을 데이터 표준화해서 도서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로 만들어지고 그 맥락이 데이터화되면 인공지능으로 개인별 맞춤 도서를 예측하고 기계 출판을 통해서 도서 출판 또 기타 산업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블록체인으로
DRM 기술로 2차 동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음악은 인디 음악들이 많죠. 자, 그런 인디 스탕스의 경우에는 음악 수집을 해서 소비자별 패턴 빅데이터로 하고 인공지능을 추천해서 직접 결제를 하죠. 자, 이러한 산업은 재미익한 편의 레코드팜 많은 회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VR 체험과 5G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 세계로 송출되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스마트 튠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웹툰 제작 과정을 인공지능화하는 것은 네이버가 세계 대회에서 금년에 우승한 바가 있죠. 한류의 자발적 참여로 번역과 보상을 코인으로 하게 되면 웹툰 제작이 효율화되고 번역과 보상의 글로벌화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웹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러한 재미의 패턴, 언어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이러한 웹툰 제작과 번역을 하고 스마트화를 시키면은 웹툰 제작이 스마트 튠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화할 수 있고 저희가 만든 세계적인 산업, 웹툰 산업이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창작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장인과 AI 스타트업이 협력을 해서 그 AI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절감하죠. 그림 몇 장만 그리면 나머지 그림들은 누가? 인공지능이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흥행 패턴을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으로 스마트화 시키면 각종 비용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캐릭터, 우리 일상의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이모티콘을 넘어서 또 다른 자아가 되고 있습니다. 애니모지와 같은 이제 3차원 이모티콘들이 미래에 현재 이미 등장하고 있죠. 자, 일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화해서 진화하면은 개인 성격에 만든 지능형 캐릭터, 평생 나와 성장하는 캐릭터, 예측과 맞춤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애니모지, 즉 애플의 이러한 동반 아바타는 원격 프레젠스, 텔레 프레젠스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죠. 방송은 이제 영상 시청 데이터가 컨텐츠로 빅데이터가 돼서 인공지능으로 예상하면 원하는 채널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외주 지역에서 이젠 1인 미디어로 가고 있죠. 일상을 게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 세계가 데이터화됨으로써 가상의 에펠탑, 건물주, 현실이 꼭 게임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 두 번째 트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콘텐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시키고 이 데이터화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O2O 융합의 확장이 필요하죠. 여기에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만드는 디지털 트랜스폼, 데이터의 세계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현실 세계를 데이터의 세계로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이 데이터의 세계의 최적화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거쳐서 현실 세계가 최적화된다. 이것을 저희들이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자, 이런 스마트 트랜스폼의 예를 보죠. 스마트 트랜스폼은 현실과 가상의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고 육체적 욕망은 3D 프린팅과 로봇으로, 정신적 욕망은 가상 증강현실로, 욕망을 거래하는 블록체인과 핀텍으로, 욕망을 지속시키는 건 게임으로, 욕망의 공유는 플랫폼으로. 이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BTS를 인공지능 비서로. 자, BTS와 함께 배운 코딩, 콜래보의 공정한 블록체인 기반의 수익 배분, 컨텐츠 애저 플랫폼으로서 끊임없는 2차 창작 유도, 아이템 거래 장터를 인공지능 기반의 운영, VR 기반의 스마트 스포츠, 그리고
컨텐츠 제공자에게 새로운 보상 체계를 가져가는 스팀잇, VR 기반의 문화재 체험, 한류 스타의 홀로그램 아바타, 이런 것들이 스마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미래 산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기술과 전통적인 산업 기술과 트랜스폼 기술이 합쳐져서 기존의 데이터와 결합하면 혁신적인 산업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스마트 컨텐츠 4.0 모델을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기존의 산업 기술, 그리고 ICT의 트랜스폼 기술, 이 안에는 현실을 가상세계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세계를 최적화시키는 인공지능과 다시 가상세계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의 산업들을 이제 더 발전된 스마트 산업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정보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지능화시켜서 다이버전스 과정을 거치면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정보화 지능화를 담당하는 버추얼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버추얼 플랫폼이 미래 컨텐츠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컨텐츠 4.0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음성과 영상이 이제는 이와 같이 복원되고 정친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감정인식과 표현, 옥스퍼드에서는 8가지 감정을 인식하고 캠브리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딥러닝 발전 속도의 놀라운 점은 불과 5년 만에 고양이 개를 간신히 구별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을 넘어서 이제는 창작의 영역으로 가고 있죠. 위조지표를 만드는 인공지능과 감별하는 인공지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세부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웹2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이제 음악 영역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이 결합해서 붓을 든 아론, 작곡하는 쿨리타, 춤추는 키보드, 이런 인공지능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새로운 컨텐츠 산업이 만들어지죠. 인공지능은 퍼블리싱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건을 출판했는데 22건이 50위 이내 베스트셀러 출판사, 인키트. 비결은 뭐냐? 편집자가 없습니다. 독자와 인공지능이. 그리고 저자 인쇄는 4분의 1에서 50%까지. 인공지능은 시와 소설을 쓰죠. 그래서 구글 AI 시인이 이와 같은 시를 씁니다. 인공지능은 리테일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죠. 로봇이 피자를 굽고 드론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에 머리를 싸매는 건 미국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도 껑충 오른 음식값이 부담스러운데요. 그 틈을 자, 6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 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있죠. 3D 프린팅, 새로운 컨텐츠를 물질화시키고 있습니다. VR 마케팅은 공간을 재창조하고 있죠. 페이스북은 이제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오큘러스로서 주변 환경 아바타와 대화를 합니다. 카메라 이펙트 플랫폼에서 친구가 식당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다른 친구가 이 그림을 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융합되죠. 블록체인과 판권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모젠 힙은 타이니 휴먼이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판권과 결합하죠.
블록체인은 미디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칸 아카데미는 이 게임을 기술을 통해서 마치도 애니팡과 같은 형태로 게임을 바꿔놓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게임화, 블록체인, 플랫폼, CPC 디자인, 3D 프린팅, VR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융복합 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 컨텐츠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의 창업 생태계를 분석해보면 뉴욕의 인더스트리 시티, 이건 민간에서 만든 것이고 브루클린 네이버 야드는 공공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스타트업 중심, 여기는 역사 유산을 살린 산업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와 브루클린 아미 터미널의 경우에도 각각 민간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들이 유치되고 그리고 매니팩처링 허브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성공의 기반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 혁신의 리더십이 있는 기업가 정신, 공공이 지원은 하되 통제하지 않는 암스렌스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성공적으로 얘기되는 코워킹 플랫폼, 사무실 임대 산업이 과연 1조를 넘는 거대한 유니콘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위워크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위워크는 단순한 오프라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 오프라인 공간이 연결되어서 창업소 생태계가 되면서 온라인의 인공지능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코워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서드 파티를 M&A 하죠. 디지털 마케팅 회사, 미드업 회사, 코딩 교육 회사, 온라인 마케팅 회사, 협업 툴 앱 등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공간, 기술의 상호작용을 최대화시켜서 이 자체를 네트워크 이펙트로 규모의 경제로 임계량을 돌파한다. 우선 시장 플랫폼 발굴이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은 이제 시장이 있으면은 민간의 기업가 정신으로 혁신을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시장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대형 플랫폼은 이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유치, 상고초를 해서 유치를 해야죠. 넷플릭스, 유튜브, 넥슨, 카카오, 네이버 등입니다. 그리고 중소 플랫폼은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오투자, 크몽, 크루벅스, 위시캣 이런 회사들을 유치를 해야 되죠. 매칭을 하고. 그리고 없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랫폼들은 없죠. 특히 지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의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은 민간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3대 플랫폼 전략입니다. 한편 엑셀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엑셀레이터는 인큐베이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액티브한 활동을 하죠. 즉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들이 매니저, 관리자가 있다면 엑셀레이터는 사업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가 메이커 스페이스죠. 자, 공공의 문제는 뭐냐? 운영자가 내공 있는 운영자가 있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고 이걸 위해서 경쟁 입찰해라. 가능한 이 입찰 과정에 있어서도 2개, 복수 이상을 운영하고 시차를 두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컨텐츠 생태계의 중용은 플랫폼 효과,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야 됩니다. 플랫폼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 회사와 M&A를 가져가는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컨텐츠 생태계는 그게 개방과 협력의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 민간의 투자,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 그리고 시장을 육성할 수 있고 대형 플랫폼을 유치하는 능력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컨텐츠 기반의 창업 생태계 구조는 이제 개별 지원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창업 촉진하고 사업화를 하고 글로벌화하죠. 창업 촉진에 필요한 요소들, 사업화에 필요한 요소들, 글로벌화에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GitHub, 텐서플로우, 가벼운 창업, 쉬운 피보팅, 오픈소스 가벼워야 됩니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이런 엑셀러레이터, 글로벌화는 M&A와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실패자가 재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판교의 경우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로 효율과 신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즈온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TCQ를 바탕으로 한 흥행 패턴 분석을 가지고 컨텐츠 생산 활용을 해서 이 결과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신뢰를 부여하고 스마트 계약으로 수익을 투명화한 컨텐츠 유통 시스템을 만들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활용 인프라가 구축되죠. 스마트 튠의 경우에는 시즈온에서 SNS와 댓글을 수집하고 오픈 서베이로 설문조사 흥행 분석을 하고 컨텐츠 생산은 개인과 머신러닝으로, 그리고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신뢰 분석 유통을 한다. 이 전체를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인공지능과 컨텐츠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카이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AI 교육 뒷받침을 하고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카이스트의 IPCO 모델, 프랑스의 에콜 42가 벤치마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플렉시 프로젝트로서 버추얼 판교는 판교 전체의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포테인먼트 산업, 휴먼 케어 컨텐츠, 게임화 체험, VR 재난훈련, VR 쇼핑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데이터를 컨텐츠로 활용하는 버추얼 판교. 이걸 통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버추얼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주요 추진 전략. 투트랙에 입각한 육성 전략으로서 첫 번째는 애널로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 바탕으로 한 첫 번째, 새로운 컨텐츠 육성 전략, 그리고 기존 컨텐츠를 4차선에 명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암슬렌스 프린시플이죠. 세 번째는 혁신 협력 시장의 3대 플랫폼으로 O2O 생태계를 구축하자. 네 번째, 엑셀러레이터와 메이커스페이스는 민간 경쟁 입찰로 들어가자. 다섯 번째,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CVC 투자와 M&A 활성화를 유도하자. 여섯 번째,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O2O 개방 기술 교육을 제공하자. 일곱 번째, 블록체인 기반 유통 시스템 등 미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 V 커머스, 리빙랩들을 플렉시 프로젝트로 가져가라.